이 6가지만 알면 올여름 모기 걱정 없습니다. 지금 바로 써보세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름만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 있습니다. 바로 모기입니다. 불을 끄고 막 잠들려고 하면 어디선가 앵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눈에 띄었다 하면 누구나 손뼉을 치게 만드는 그 녀석. 좋아서 반가워서 손뼉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피 한 방울만 빼가자고 끈질기게 달려드는 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손뼉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과한 모기는 배가 무거워서 날기도 힘들 정도로 흡혈을 합니다. 인간이 모기와 싸움을 하게 된 것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모기를 없애기 위해 인간들은 유전자 조작까지 동원하고 첨단 기술까지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모기는 계절도 없습니다. 겨울에도 나타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기가 물면 가려워서 환장하게 만드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모기가 무서운 전염병을 옮긴다는 것입니다. 일본 뇌염, 말라리아, 댕기열, 황열병,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지카 바이러스까지 이렇게 무서운 질병들을 여기저기 옮기고 다니는 것이 모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기가 보이면 살충제를 뿌리고 모기향을 피우고 각종 퇴치제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시중에 나오는 모기약에는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화학 물질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모기를 잡으려다 내 건강을 해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셨던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특히 어린 손자, 손녀가 있는 집이나 임산부가 계신 가정 또는 화학 물질에 민감한 어르신들께는 더욱 그런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살충제 없이 집에 있는 재료만으로 모기를 효과적으로 쫓는 방법들을 총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지금 당장 써볼 수 있는 것들로만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올여름 모기 걱정이 훨씬 줄어드실 것입니다. 본격적인 퇴치법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모기에 대해 조금 알아두면 퇴치가 훨씬 쉬워집니다. 모기를 알고 싸워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기는 30m 떨어진 곳에서도 먹이감을 찾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주로 사람이 내뿜는 이산화탄소와 채취, 체온을 감지해서 접근합니다. 그래서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 맥주를 마신 사람, 임산부처럼 체온이 높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분들에게 더 많이 달려든다고 합니다. 혈액형이 O형인 사람의 피를 더 좋아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를 무는 모기는 모두 암컷입니다. 수컷 모기는 꽃의 꿀이나 수액을 먹고 살지만 암컷은 알을 낳는 데 필요한 단백질을 공급받기 위해 동물의 피를 빠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기가 우리를 무는 것은 번식을 위한 행동입니다. 모기가 피를 빨지 못하게 막으면 번식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기는 어두운 색을 좋아합니다. 밝은색 옷을 입으면 모기가 덜 달려든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모기는 주로 물이 고여있는 곳에서 번식합니다. 집 안팎에 고인 물이 있다면 반드시 제거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모기 예방법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천연 모기 퇴치법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선풍기입니다. 미국 모기관리협회가 모기를 쫓는 방법으로 첫 번째로 추천하는 것이 바로 선풍기라고 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모기는 비행 속도가 매우 느린 곤충입니다. 거기다 다리도 길고 날개도 커서 바람의 영향을 쉽게 받습니다. 쉽게 말해서 선풍기 바람 때문에 우리에게 빨대를 꽂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선풍기를 약풍으로 틀었을 때 모기는 1m 가까이 접근하기 어렵고 강풍으로 틀면 2m 밖으로 쫓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사람이 내뿜는 이산화탄소와 채취를 분산시켜 모기가 먹이를 찾는 것을 방해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가장 간편하고 돈도 들지 않는 방법입니다. 주무실 때 선풍기를 발 쪽을 향해 약하게 틀어두시면 모기가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토마토입니다. 모기가 토마토 향을 매우 싫어한다고 합니다. 시중에 판매하는 토마토 주스를 이용해도 되고 잘 익은 토마토를 갈아서 입구가 넓은 그릇에 담아 모기가 잘 다니는 곳에 두어도 됩니다. 실제 실험에서 모기가 반경 1m 정도 접근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화학 물질이 전혀 없는 순수한 천연 방법이라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페퍼민트와 천연식물 향입니다. 모기를 포함한 해충들이 매우 싫어하는 향이 있습니다. 바로 페퍼민트입니다. 페퍼민트 오일은 모기뿐만 아니라 다른 해충들도 매우 싫어하는 향이라고 합니다. 야외로 나가실 때 페퍼민트 오일을 관자놀이나 목, 손목 같은 부위에 조금 발라주면 모기 퇴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단,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직접 바르기 전에 소량으로 테스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페퍼민트 외에도 모기가 싫어하는 향을 내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라벤더, 레몬그라스, 구문초, 제라늄 같은 식물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식물들을 창가나 베란다에 키우면 모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화분 하나 들여놓는 것만으로도 모기 퇴치와 인테리어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또 계피도 모기가 매우 싫어하는 향입니다.
계피 가루를 작은 주머니에 담아 창가에 매달아 두거나 창틀 주변에 뿌려두면 모기가 계피 향을 싫어해서 접근을 꺼린다고 합니다. 말린 오렌지 껍질이나 레몬 껍질을 태우면 그 껍질에 있는 천연살충 성분이 연기와 함께 퍼지면서 모기를 쫓을 수 있다고도 합니다. 향초 대신 이런 천연 재료를 사용해 보십시오. 네 번째 방법은 마늘즙 퇴치제입니다. 이것은 집에 늘 있는 마늘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마늘 5쪽과 물 2큰술을 믹서기에 넣고 곱게 갈아줍니다. 그런 다음 거즈나 면 천에 꼭 짜서 마늘즙만 받아냅니다. 이 마늘즙을 분무기에 담아서 방충망, 현관문 주변, 창틀, 침대 모서리 등 모기가 들어올 만한 곳에 뿌리거나 발라주면 됩니다. 요즘 모기들은 배수구를 통해서도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배수구 주변에도 마늘즙을 뿌려주시면 좋습니다. 마늘에 있는 유황 성분을 모기가 매우 싫어한다고 합니다. 바퀴벌레 같은 해충들도 유황 성분을 싫어하기 때문에 마늘즙 하나로 여러 해충에 동시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한번 뿌려주면 약 한 달 정도 효과가 유지된다고 하니 주기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마늘 냄새가 다소 강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냄새가 줄어들고 모기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5번째 방법은 맥주를 활용한 천연 퇴치 스프레이입니다. 맛이 다 남은 맥주가 있다면 버리지 마십시오. 훌륭한 모기 퇴치제 재료가 됩니다. 만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맥주 2컵에 구강청결제 반컵, 소금 1큰술을 잘 섞어서 분무기에 담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만든 스프레이를 모기가 출몰하는 곳에 뿌려주면 모기와 다른 해충들도 함께 퇴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구강청결제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해충이 싫어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집에 있는 재료로 5분 안에 만들 수 있어서 특히 편리합니다. 6번째는 생활습관으로 모기를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퇴치제나 도구를 사용하기 전에 생활습관을 조금만 바꾸어도 모기에 물리는 횟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외출할 때는 밝은색 옷을 입으십시오. 모기는 어두운 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흰색, 베이지, 연한 하늘색 같은 밝은 계열의 옷을 입으면 모기가 덜 달려듭니다. 또한 반소매 반바지보다는 긴 소매 긴 바지를 입으면 모기에게 노출되는 피부 면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땀을 흘리고 나면 가능하면 빨리 샤워하십시오. 모기는 채취와 땀 냄새를 좋아하기 때문에 땀을 씻어내면 모기가 덜 달려듭니다. 특히 저녁 산책 후에는 간단히 샤워를 하고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 안팎에 고인물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 모기는 고인물에 알을 낳고 번식합니다. 화분 받침대, 물통, 에어컨 배수구, 베란다, 물받이 등에 물이 고여있지 않도록 자주 비워주십시오. 모기를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이 퇴치보다 훨씬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제 모기에 물리고 나서 가려움을 빠르게 없애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모기에 물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때 긁으면 안 된다는 것은 알지만 그 가려움을 참기가 너무 힘들지요. 첫 번째 방법은 냉찜질입니다. 얼음이나 차가운 물에 적신 수건을 물린 부위에 대주면 혈관이 수축되면서 가려움이 빠르게 완화됩니다. 얼음을 직접 피부에 대는 것보다 수건에 싸서 사용하십시오. 두 번째 방법은 따뜻한 숟가락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뜨거운 물에 숟가락을 잠시 담가 따뜻하게 만든 다음 그 숟가락을 모기에 물린 자리에 꾹 눌러주면 신기하게도 가려움이 사라집니다. 열이 히스타민이라는 가려움을 유발하는 물질의 작용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단, 너무 뜨거운 숟가락은 화상의 위험이 있으니 피부에 닿았을 때 따뜻한 정도가 적당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헤어드라이어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헤어드라이어로 뜨거운 바람을 물린 부위에 짧게 쏴주면 가려움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단, 너무 가까이 대거나 오래 쏘면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거리를 유지하고 짧게 사용하십시오. 이외에도 침을 발라주거나 손톱으로 물린 부위에 X자를 긁어주는 민간요법도 있습니다. 침은 살균 성분이 있어서 2차 감염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X자를 긁어주는 것은 가려움 신호를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들이 해주시던 방법이기도 하지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선풍기를 틀어서 모기 접근을 차단하는 것, 토마토를 놓아두는 것, 페퍼민트 오일을 활용하는 것, 라벤더나 구문초 같은 식물을 키우는 것, 계피 주머니를 창가에 두는 것, 마늘즙을 방충망과 창틀에 뿌리는 것, 맥주와 구강청결제 소금으로 천연퇴치 스프레이를 만드는 것, 그리고 밝은색 옷을 입고 땀을 빨리 씻어내고 고인물을 없애는 생활습관. 이 방법들은 모두 화학 성분 없이 집에 있는 재료만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한 가지만 써도 효과가 있지만 두세 가지를 함께 사용하면 효과가 더욱 좋아집니다. 예를 들어 선풍기를 틀고 창가에 계피 주머니를 걸어두고 방충망에 마늘즙을 발라두는 것을 함께하면 모기가 들어오는 것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모기와 싸우려면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모기가 싫어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살충제가 걱정되셨던 분들 집에 있는 재료로 지금 바로 시도해 보십시오. 이번 여름은 모기 걱정 없이 편안한 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